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가 한눈에 보이는 방송 제주엔.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누리호처럼 세계로 쭉 뻗어나가고 있는 누리호? 먹방 좌선생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를 넘어서 우주로 쭉 날아가고 이야. 싶은 와. 좌선생 좌영입니다. 8월까지 나야 돼. 아, 기대가 됩니다. 여태까지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다니는 네. 노민경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열심히 또 소개해주고 계신데. 네. 오,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따뜻해져라, 보일러. 40만 원?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데. 히트펌프는 전기만으로 냉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고효율 시스템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어느덧 기술로 움직이는 우리의 일상. 결제도 예약도 디지털이 소통의 수단이자 새로운 문이 됐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모두에게 편하진 않습니다. 낯설고 막막한 이들에게 IT를 친근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따뜻한 노력들을 만나봅니다. 여객선 퀸 제누비아 2호가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도 해역의 무인도와 충돌한 것인데요. 이제 특히 신에너지 이야기부터 청소년, 이제 어르신, 그리고 소상공인 이야기까지 이제 좀 골고루 한 프로그램에 모여서 이제 설명해 준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서 아,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말을 할 때가 제일 좀 마음이 따뜻했고, 또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온라인 홍보 같은 거나 이제 SNS 활용하는 법들을 이제 배우면서 좀 변화를 이뤄내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업체 운영에 온라인이라는 길을 통하지 않으면 힘든 시대. 하지만 선택이 아닌 생존의 수단인 디지털을 활용하려면 막막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한 디지털 전환 교육. 몰랐던 방법과 정보들을 현장에서 하나하나 익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제주 소상공인 전체가 넘어가야 할 단계. 서로 돕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통해 제주의 경제도 함께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곳곳에서 진행 중인 실증 사업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주의 새로운 에너지 소비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전라북도 김제의 죽산마을입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해서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 하는 액티브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설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니면 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뉴스를 이제 TV로 접할 때는 요즘에 또 특히나 자기가 원하는 기사만 집어서 보게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의 정보만 특정하게 또 이제 골라서 준다는 점에서 제주앱만 보면은 제주의 대표적인 소식들은 다 제가 접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면에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우도 사건 같은 거는 좀 아침에 좀 보고 놀랐어가지고 좀 직접 좀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도에서 뭐 렌터카 사업이 좀 이제 렌터카 입항이 금지됐다가 이제 다시 또 뭐 허가 나왔다가 이런 것들까지 관련해가지고 잘 짚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논의해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일단 급발진을 주장은 하고는 있는데요.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니 뭐 렌터카가 돌진하는 동안에 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도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관광지잖아요. 이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건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원인 규명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짜잔. 내가 또 컵라면이에요? 여행하면서 저만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우리 또 승현 아, 씨. 저 다 못 먹는데. 승현 씨 거. 와 과자 이거 유명한 거. 아또 비타민 C. 비타민 C 또 이게 또 섭취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전통시장에서 산 우리 쿠키. 대추. 이거는 또 우리 또 승현 이렇게 씨. 요즘은 이제 롱폼 이런 영상이 있어도 숏폼으로도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물론 지금도 숏폼 형식으로도 만드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젊은 층들이 한눈에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숏폼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만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키운 닭이요. 갈비찜이네. 잠깐만,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겠죠? 떠먹어야겠네. 맛있어. 해산에서 흘린 땀이 싹 보충되는 그런 느낌? (2500년) 전에 공자님이 가라사대를 시작하신 이후에 유교나 유학 같은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와 배경 때문에 이런 기괴한 이야기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괴이하고 기괴한 얘기들요, 쓸모없는 얘기들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한번 저와 찾아가는 여정으로 삼겠습니다. 괴이한 존재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괴이한 것들이 이미 다 보셨던 것들이에요. 도채비, 도채비불, 그다음에 그순대, 헛개, 그순새. 이런 게 굉장히 괴이한 존재들입니다. 옛 제주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이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얘들을. 근데 이상하리만치 너무 자주 나와. 그죠? 여기저기 막 다 나왔대요. 그래서 익숙한 존재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그 제주도에 거의 18,000신, 2만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신화가 그렇게 많고 특히 좋았던 거는 역시 뭐 제주도라는 곳에 한정된, 어쩌면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다양한 요기나 괴물이나 혹은 신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다루면서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실제로 뭐 아테네 신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주도 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갔다는 게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 느낀 게 옛날에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을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순대는요, 어르신들이 그순대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왁왁할 만큼 컴컴하다라고 하세요. 예, 왁왁할 만큼 컴컴하다. 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머리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발은 땅에 있대요. 어마장장하게 크죠. 근데 얘가 사람 다니는 길목에 늘 서 있어요. 어떻게? 가다를 벌리고. 근데 사람이라면 보통 길을 가는데 사람 시야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순대를 볼 가능성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엄청나게 큰데 걔 언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고 언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 그순대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길목에 사람이 그순대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다리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무조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이야기가 진화하면요, 단순히 병으로 죽거나 뭐 이런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극복해내서 이겨내요. 그리고 그 세세한 방법들을 다 이야기 안에 넣어가지고 말합니다. 전해줘요. 이런 것들을 알면
괴이한 존재들에게 더 이상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긴장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괴이한 존재들을 길들여가는 방법,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가는 방법입니다. 그 도로괴담이 제주 4.3과 그 연결되는 그런 시선이 저에게는 좀 정말 처음 듣는 그런 시선, 관점이었어서 되게 기억에 잘 남고, 그 마지막에 이현정 박사님이 두려운 기억은 꺼내도 된다, 이런 말이 좀 가슴 깊이 따뜻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괴이한 존재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특히 제주를 대표하는 괴이한 것들이 이미 다 보셨던 것들이에요. 도채비, 도채비불, 그 다음에 그순대, 헛개, 그순새.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푸른 바다하고 이 검은 현무암이 만나서 일으키는 하얀 거품. 사실 그 어린 시절은 그게 아름다운 줄도 몰랐고, 그러면서 그 하여튼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성장했는데, 이 검은 현무암 지대는 4.3 때 초토화 불길에 의해서 불태워버린 그 마을 잿더미가 생각나요. 이런 게 있어요. 4.3의 현장은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음영 짙은 검은 돌담, 진초록의 보리밭, 샛노란 유채밭이 아기자기한 모자이크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변해 있다. 4.3의 한많은 세월을 아스팔트로 깔아뭉개고 관광도로가 이 섬의 산야를 공행무진 질주합니다. 저도 순이 삼촌이라는 책만 알았지 그 글을 쓴 작가님한테 집중을 했던 적은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이 글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작가분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건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알게 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눈물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4.3 이제 수많은 영령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쓰게 된 것 같다라고 말한 그 부분이, 그 기록을 한 행위 자체가 얼마나 책임감이 막중했을지 느껴지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교과서에서 막 4.3 이런 거를 막 심각하게 다루기 전에 국사 교육을 받았었고, 저희 때는 선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은 전혀 모르고 지나갔었던 내용들이었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좀 약간 충격적이게 다가왔던 거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공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던 지점들의 하나하나에 다 이제 뭔가 아픈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드시려는 분도 있고, 그거를 이제 뭔가 기사화해서 이제 좀 더 대중에게 알리고, 특히나 이제 글로써 알리는 거, 이렇게 좀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남긴 사건들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이제 재조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노력들이 조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3.24 거는 이른바 속칭 이재수의 단, 이재수란의 지도자 3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지도자, 결국 그 지도자들이 그 장도 3명이 목숨을 잃잖아요.
4.3에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는 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그 879가 한 시대 전 이재수란으로 이제 내 시선이, 나의 문학적 시선이 거기로 가게 됩니다. 한국 노동사에서 이게 1930년대 최대의 노동운동인데, 현경 작가님의 초점을 맞춘 부분도 좋았지만 저희 같은 최근 세대가 4.3을 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나 이제 4.3 관련 교육 현장 사례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유진 아나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25 제주어 드라마가 돌아왔습니다. 아, 당연히 알죠. 네. 네, 거기다 이번에는요, 제주어 속담을 주제로 따뜻하고 정감 있고 심지어 유쾌한 이야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도민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너무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끼 많은 분들을 정말 발굴했고 그분들이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제주어 드라마는요, 도민 배우 1기, 2기, 3기가 모두 총출동해서 재밌는 또 드라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야, 이 1, 2, 3기 분들이 다 모이셨으면 네. 이 재미가 몇 배인 겁니까? 그렇죠. 이게 곱하기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려 6편의 드라마가 또 펼쳐진다고 하니까 최소한 6배의 재미는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웃다 보면은 눈물이 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폭소를 터뜨리게 하는 2025 제주어 드라마 곧땅도민 고라진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주어만 쓰는 마을. 뭐예요? 천원 부과. 야, 영어면 제주어 지켜지지 않냐크냐? 이게 내가 갚는다고 하는데 왜 말을 못 믿으세요? 속고만 사셨어요? 끊으세요. 표준어 쓰시는 게 되게 어색합니다. 삼촌, 예. 세 번 썼으다 해. 아이고, 3만 원. 아이고, 맞다. 3만 원. 그러니까 제주 도민들이 이제 제주어를 활용해서 이제 6가지 콩평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각자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 존양 정신, 뭐 괜당 문화 등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웃으면서 많이 잘 봤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굉장히 벌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참 그 마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대도시에서 그냥 평생 자라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분위기였는데, 제주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그 다른 그 사투리에 비해서 워낙 그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또 특이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볼 것 같아요. 대체 제주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휘가. 사실 뭐 인터넷에 보면은 그 제주 할머니들 인터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는 뭐 관심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쓸까? 진짜 제주 가면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까? 이런 거 입장에서. 야, 순진아, 그 텔레비전 좀 키워보라. 웃음과 감동이 아이고, 아버지 또 시작일까? 가족 집이 하나는 게 휴지인데. 즐거운 추억을 근데 그거 바들의 가사쿠가. 퀴즈를 풀면 사오는 셋이. 세수를 다 안 하시고 나오셨네요. MBC 하고 시켜다 놀아줘. 아이고,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길가도 돌아니까. 지금 바로 공짜인 인생이 공짜. 아이고. 나왔다. 먹방부터 시작하네. 아유, 시원하다. 아유,
아 여름에는 너무 또한 일못 덥구다 그냥. 오게 이축원 조작 뺐디 일러 당원에는 이 더운 축축에 일도 거의 홈쳐지는 안 되고 이지로 선들선들 바람 불 때 영이 고깔르멍 해 사는 거라. 마 이거 하영 먹으라. 반찬 이게 먹고 이모 뭐 스테이크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서 반찬 타령할 때는 아닐 텐데요. 챙겨줘야지. 다 큰 게 둘이네 이치로. 반찬 투정하지 마라. 먼저 먹으라. 어머니, 나 알바 갔다 오구다. 아이고 그 나이면은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되나 할 건디 그 꼴다가리 준 알바만 시키고 가는 건넌 경생생명 하고 저 뭐냐? 아니 근데 그것도 없어 시차시냐? 어떤 경 얼굴은 경 추적하니까 아 원래 잘생기면 세수 안 해도 됩니다. 네. 호수가. 한남님 아투다. 오늘 이래 개업 뱀신한 왕 개업 선물 받아갔어. 근데 저희가 폭삭 소가수다라는 게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요번 이제 그 프로그램도 자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몰입감 있게 봤어요. 아, 저런 단어가 있었지. 근데 저조차도 이제 제주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래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오히려 이 초등학생 애들은 이제 제주어 대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성인이 된 저희들한테도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제주어를 더 활용하고 좀 오랫동안 저희가 정통성을 좀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뭘 던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날아갑니다. 지금 뭔가 날아가요, 이제. 슝. 맞나요? 펑. 어렵고 망설여지던 창업의 문턱에서 힘찬 비상의 날개를 펼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연 창업의 길. 준비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드디어 시작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나는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창업을 향한 도약, 그 힘찬 시작을 만나봅니다. 좋은 질문으로 여성 창업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창업에 대한 막연함을 벗어나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인데요. 여성 창업의 실제 사례와 그 안의 성공과 실패로 보는 냉정한 현실까지. 허상과 낭만의 창업이 아닌 성장과 성과의 창업 방법이 좋은 자극제가 됐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취미고 약간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좀 창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신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끼니를 걱정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주의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41.3%를 차지하는데요. 제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5%. 여성 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서 선정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소정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꾸려가는 새로운 살림들. 이제 저희가 평생 이제 직업이라는 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주도에서는 이제 갈 만한 직장이 솔직히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했을 때 또 제주도에서는 이제 여성 대표 그 사업체비율이 41%가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했을 경우에 여성 예비 창업자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첫 단계가 이게 내가 제주도에서 창업을 한다고 치면 아이템이 중요한데 아이템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중에 창업을 하는데 지금 1인이 저희가 창업을 하기엔 되게 힘들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약간 부담감이 큰데 이게 공동체 창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게 전 단계를 1단계부터 이제 정말 실제 창업까지 이루어지고 뭐 수익 부분은 보여주진 않았지만 정말 실제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 사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고리고리별로 잘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농업복지관에서 정기적인 수업으로 1년에 30회 수업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심정이나 이분의 불편함을 더 많이 알고 계셔서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강사님이 캐치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위해 다들 모였는데요. 항상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사위 먼저 갖고 있으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보드게임의 1위도 진지할 수가.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보드게임이 아니랍니다. 품도 많이 들고 꼼꼼해야 하는 반찬 사업이 직원분들의 환상적인 호흡 덕분에 순항 중이라는데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주춤했던 도전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중장년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에. 일을 하면서 나를 찾고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찾게 됐는데요. 더불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답니다. 국적과 나이를 초월해 서로를 응원하며 일하는 분들, 일터가 곧 행복이었네요. 사실 누구한테는 정말 필요한 그 정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주도에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 제가 이제 원해서 이주를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통해서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경력 단절이 가장 제일 무서운 점이고 이제 적응하기 어렵고 좋은 일자리가 육지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뭐 편견 아닌 편견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창업이란 또 새로운 그 길을 좀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창업 관련해 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그 강의해 주시는 것도 뭐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면에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작은 회사에 대해서 막 시작한 작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와 협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 김준하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하 원장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네, 유리님 반갑습니다. 최근 AI 속도가,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속도 때문에 인류 역사에, 인류 사회에 미칠 근본적인 변화 좀 알려주세요.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결정 구조와 인간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판단과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전적으로 내리던 결정이 점점 AI와의 협업 혹은 위임으로 바뀌고 있죠. 또한 AI는 직업의 본질을 바꾸며 반복 업무는 물론 전문 영역까지 대체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결국 AI의 등장은 기술 혁신을 넘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AI 변화 속도가 우리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걱정하고 우려해야 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우선 단순 반복 노동 중심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어 특히 지방의 고용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의 데이터가 너무 아까 유리도 얘기하더라고요. 획일화되지 않을까. AI가 뭐 광주 AI, 부산 AI, 뭐 춘천 AI가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이 지역의 색깔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주변화들이 빨리 일어날 것으로 걱정은 됩니다. 양을 보이는 채널이 바로 초록 색깔 블로그입니다. 이 그래프상에서도 초록 색깔. AI 유리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기운이 들어서인지 하루가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AI를 가지고 하는 담론 자체가 너무 커요. 거대 담론으로 지금 엄청 몰입돼 있죠. 왜냐하면 국가 경쟁력하고도 밀집되어 있고 거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들 크게 막 속도로 밀고 나가는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생각을 환기시켜준 아주 중요한 점은 그래서 그 거대 담론으로 생존을 향해 뛰어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지역에서 과연 AI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멈춰서서 생각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키워드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가적인 건 알겠고
또 산업체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과연 AI가 어떤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직장이나 이런 곳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이야기를 했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고 도시의 교통과 에너지를 똑똑하게 조절해주는 세상. 지금 이곳에서는 그 놀라운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AI 기술들. 도시의 교통 흐름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이 도시를 누비며 이렇게 스마트홈에선 음성 하나로 모든 것이 제어됩니다. 불 좀 꺼줘. 내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AI 시대, 지역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AI 시대에 나는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AI는 더 이상 대도시에만 집중되지 않아요.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스마트팜, 재택근무 시스템 등은 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요. 기술이 도시 집중형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 중이에요. 디지털 기술이 일과 생활을 분리하면서 지역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죠. 하지만 조건은 있어요. 인터넷, 장비, 교육 등 기본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려는 공동체의 태도, 지자체의 정책, 주민의 학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시에서는 사실 광주를 예시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뭐 김치를 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그 데이터가 된 거를 공유를 하고 이런 뭐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좀 고민이 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AI가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좀 상상하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웠긴 했는데 조금만 음식점을 가도 지금도 벌써 서빙을 로봇이에요. 어떤 음식점은 벌써 로봇이 음식을 로봇팔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거지도 로봇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서비스업 중심, 농업 중심인 제주도는 다음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리가 실제 이 생활권 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거를 단순히 1년에 한두 프로 하는 걸로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시급하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또 소통된 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제주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AI 유리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공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돕는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와. 자, 높고 푸른 제주의 가을 하늘처럼 땅에서는 풍요와 결실이 가득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곳 제주. 오늘 테마 비행길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테마 비행길은요, 제주 땅에서 사람에게 이어지는 팜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수학과 나눔, 거기에는요 다양한 즐거움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자, 가자! 팜 투어로! 바람은 꽃 향기를 실어 나르고 땅에서는 진한 흙냄새가 퍼져옵니다. 생명의 리듬과 자연의 속삭임, 땀의 기록과 이야기로 수놓아지는 농장의 다양한 이야기. 제주 팜 투어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너른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는 젖소들이 먼저 마중을 하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성일시돌 목장의 역사적 그 배경이었어요. 성일시돌 목장은 관광객들한테도 인기가 많겠지만 저희 같은 제주도민한테도 많이 인기가 많은 곳인데 장소는 잘 알지만 그 장소에 담겨있는 깊은 역사나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런 과정은 딱히 어떤 방송에서도 접할 수가 없고 저희 스스로도 찾아보지 않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의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성이시돌 목장의 고즈넉한 풍광은 사람들에게 늘 치유와 위로의 힘을 전해줍니다. 풍경 속 자리한 특별한 건물을 만나봤는데요. 퇴슈펀의 가치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시돌 목장은 특별한 말들의 보금자리인데요. 버섯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키워야 됩니까? 남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자, 여기 오니까 딱 느낌이 어떠세요? 공기 맑고 힐링하는 것 같아요. 자, 버섯은 그러면 서울 사는 걸 좋아할까요? 여기 사는 걸 좋아할까요? 물론 여기 사는 거 좋아하겠죠. 그치, 여기 사는 게 아주 자연적으로 사니까 맛도 좋고 건강하고. 이 산속 깊은 곳에 이 버섯을 재배했어요. 예. 이게 근데 가만히 있어봐. 예. 어떻게 표고예요? 이거 전체가 다 표고입니다. 수확한 버섯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맛이야. 버섯 맛.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꼭지를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완성. 잘 따시네요. 요 정도 정도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나이면 찍을 수 있잖아요. 내 나이 이제 뭐 한갑 조금 지났는데 내일 모레 40인데 뭘 그래. 자, 하나만 찍을게요. 그래서 예쁘게 좀 찍어주세요. 이걸. 아주 사진 찍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솔직히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주를 저조차도 몇 개월 동안 많이 투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영상을 너무 예쁘게 잘 담아주셔가지고 이제 먹어보고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엔 정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짧은 이제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별한 스토리텔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법의 세계 산타가 어디 있을까? 산타 찾아가는 길인데 양쪽에 심겨져 있는 이 꽃 이게 뭐예요? 이게 화이트 뮬리라는 식물이고요. 이게 핑크가 아니라 화이트 뮬리. 있습니다. 감선배 고봉현 귀하는 제주시 영평동 출신으로 고향 제주에 대한 깊은 애정에 담아드립니다. 제주와 세계를 잇는 사람들. 고향을 향한 마음은 그 어디에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향이란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다음에 고향인 그런 곳이 있는데 또 찾아준다는 것도 기쁘고 2세대 또 3세대가 계속해서 어우러질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 자주 보고 만나면서 서로 스며들고 어우러져가는 그러한 제주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고! 최고! 미국 중서부의 관문 일리노이주. 약 15만 명의 한인 교민들이 삶의 터전을 일군 곳입니다. 이곳 시카고에는 미국 중서부의 여러 주에 흩어져 있는 제주 출신들을 하나로 잇는 미 중서부 시카고 제주도민회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도민회 창립 멤버이자 시카고에서 오랜 시간 사업체를 운영해온 회원을 찾았습니다. 1990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박흥식 씨.
지금은 도시 곳곳을 밝히는 간판 전문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재외제주인이라는 그 부분이 사실 생소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재외제주인의 특집을 담은 프로를 통해서 먼 타지에서도 이 제주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재외 제주인의 이제 단순한 인물 소개가 아니라 조금 다큐멘터리다운 그런 깊이로 각각 그 인물들의 인터뷰나 또 현장을 담은 상황들을 생생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서 특히 그분들의 이 인생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사카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 기타구. 이곳에 김명홍 단장이 이끄는 교육기업 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일본 전역에서 300개가 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명홍 단장. 그 뒤에는 교육자의 길을 가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친 바다를 누비며 삶의 파도를 헤쳐온 제주의 빛나는 유산 해녀. 제주 해녀의 또 다른 이름 출양 해녀를 만나봅니다. 자부심을 느끼죠. 전에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이제 국지에서도 이제는 해녀라 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고 알아주고. 현충원에는 4.3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평가를 받는 군 관련 인물과 여순 항쟁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의인을 찾는 것이 백경진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하나, 둘, 셋.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있는 분들이라도 그 사람 의인들을 기린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에 있어서 느끼는 건 제주어, 제주 문화, 그렇죠? 제주인 이런 독특하게 묶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실제로 느껴져요. 또 제주 문화도 그렇고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국인이 아니라 제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다르거든요. 그 느낌은 제주 사람들은 제주인인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애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힘도 있게 좀 느꼈어요. 좋았던 거는 꼭 해외나 어떤 지역에 성공한 사람만 다룬 게 아니라 뭐 해녀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가서 고군분투하며 얻었던 뭐 제주 사람들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 성과라든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다뤄준 게 참 좋았어요. 또 뭐 성공한 사람의 성공 연대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비추는 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제주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제주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끝까지 일을 잘 해냈다. 이런 점을 포인트로 잡아준 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한 70만, 제외도민 한 60만 이상, 그래서 한 130만이 전체 제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주인 그 네트워크 속에 우리도 속하는구나. 그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말이 말로서 끝나지 않고 진짜 하나의 실체가 분명히 생기는구나.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본 고향의 의미가 유난히 시린 이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정처도 모른 채 떠나기도 했고 사뭇 천진하게 향하기도 했던 길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고향이 멀어지는 줄도 그리운 이름이 될 줄도 몰랐던 길고 아득했던 나날들. 입양이란 삶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너울거리고 고향의 품에서 다시 나를 찾는 여정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8일 특별한 손님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해외 입양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것인데요. 밝은 표정과 가벼운 걸음이지만 나의 뿌리를 찾는 묵직한 물음표를 품은 여정입니다. 물이 춤추고 바람이 노래하는 섬 제주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나침반을 쫓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과 자연의 결이 오롯이 살아있는 제주. 누군가에겐 꿈에 그리던 신비로운 곳입니다. I always told my family that, my family in the U.S., that I remember waking up in the morning, I see the mountains, and we used to run through the meadows, and there were lots of flowers and lots of tall grass. And so the first time that I come to Korea, I start to cry because everything that I remember was there. 되게 이분들이 진짜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주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인 제주에 와서 낯섦 속에서도 서로의 이제 감정을 교류를 하고 또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이제 해외 입양자 중 한 분이 이제 제주도라는 곳이 너무 낯설지만 묘하게 되게 익숙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제 그 말이 새삼 와닿게 됐고요. 이분들이 웃으면서 여기 왔지만 얼마나 타국에서 많이 외롭고 정말 고단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옆에 계셨으면 토닥토닥거리고 싶을 정도로 감동 있게 봤습니다.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사례를 좀 찾아서 그중에서 이제 가족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조금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약간 그 한 분이 사례를 좀 해서 직접 찾아보는 이렇게 사례를 좀 해가지고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풍화를 겪으며 삶이 휘청일 때면 불현듯 피어나는 고향의 그리움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3박 4일 제주에서의 시간은 이제 따뜻한 기억으로 남은 마음의 주소가 됐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시작으로 마음껏 펼쳐지길 깊이 바라봅니다.